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본인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소신발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명인들이라면 평생 기록에 남기에 더욱더 말을 조심해서 소신발언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소신발언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미지 나락간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추신수입니다. 추신수는 우리나라 출신 야구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 경력이 가장 길고도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부산고에서 유망한 파이어볼러 투수였는데 롯데에서 1차 지명했지만 2001년 시애틀 메리너스에 입단하여 타자로 전향하고는 2006년 중반부터 메이저리거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약 15년간 추추 트레인이라는 별명으로 뛰어난 출루 능력을 보여줬고 2018년에는 52경기 연속 출루라는 기록을 세우며 MLB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2021년 SSG 랜더스에 입단하며 한국 프로야구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사건들도 많았었는데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우리나라에서의 이미지가 극호감이었지만 다음 해인 201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며 큰 이슈가 됩니다.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면서도 한국에 알려지면 난 끝이다. 무엇을 원하냐 같은 말을 하는 추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미지는 한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추신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1%로 2021년 키움의 송우현이 0.202%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깨지지 않던 대기록이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종료 후 무르파 도사에 출연하여 운동선수의 최고 꿈은 국가대표라며 언제라도 다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역시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국뽕 호감을 쌓았었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누린 이후로는 2013년 WC부터 단 한 번도 국대 승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신수 선수 때문에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5년간 무조건 국대 차출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추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심지어 딸은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SSG 랜더스에 들어와 큰 활약을 보여주며 인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 미국 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안우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안우진은 학폭 논란을 일으키며 프로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에선 제외되는 처벌을 받은 선수인데요. 물론 나중에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안우진을 두둔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결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 중 한 명이긴 하지만 올해 WBC 국가대표에 선발되지는 않았는데요. 추신수는 국제대회에서 얼굴을 비춰주면서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열어야 하는 게 한국 야구가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며 학폭은 잘못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도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게다가 전력도 중요하지만 세대 교체의 필요성도 있다며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야구인으로서 현재의 야구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추신수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는 논란이 벌어지며 앞에 이야기한 추신수의 예전 흑역사들이 다시 발굴됩니다. 특히나 금메달 따서 병역 특례 받은 이유로 국대 차출을 거절한 추신수가 국대 선수 구성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냐는 의견들이 올라왔고 어린 선수들이 학교 폭력 걱정 없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배의 역할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수협회장으로 선출되어 놓고는 고사한 사실도 밝혀져 내로남불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의 주인공인 김광현은 그저 뽑아주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양현종은 어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김현수는 실력이 있는 선수가 나가는 게 못 나가는 것보다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추신수는 한 달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즌 개막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영원히 고통받는 야구 선수로 이승엽도 있는데요. 이승엽은 사인을 잘 안 해준다며 사인을 자주 하면 사인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짤은 박제되어 지금도 야구 선수들의 팬 서비스에 대한 비판 자료로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풀 인터뷰 영상을 보면 예전에 너무나 많이 사인을 하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사인볼이 직거래되는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어린이 팬들이나 이름을 써달라고 하는 분들에게만 해준다는 내용도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팬들이 아이들이 사인해달라고 줄 서 있어도 잘 안 해준다는 증언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승엽은 은퇴 후 강연을 다니며 이 영상을 꼭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이 발언을 굉장히 후회한다며 어린 선수들에게 팬서비스 잘해주라고 한다네요. 다음은 딘딘입니다. 딘딘은 쇼미더머니2의 부잣집 래퍼라는 이름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예능에 딘딘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는데요. 래퍼라기보다는 예능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1박 2일에서 까불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사고 치면 다 죽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건 사고와는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10월 배성재의 10 방송 중에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월드컵이 열리기 전만 하여도 파울루 벤투 감독을 욕하는 분들이 많기는 했었는데요. 특히 이강인을 불러놓고 평가전에서 출전시키지 않았을 땐 벤투의 용병수를 황소고집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었고, 실제 몇몇 2002년 국대 선수들은 유튜브를 통해 벤투의 전술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비난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딘딘은 라디오에서 16강 이번에 힘들다, 다 알 거 아니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지, 진짜 행복회로 왜 돌리냐고 같이 우리나라의 16강 탈락이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를 화내면서 하는데요. 그러면서 벤투가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해준다, 벤투는 월드컵 끝나고 런할 것 같다는 등 벤투 감독에 대한 궁예질과 비난을 필터링 없이 해버립니다. 술자리에서나 할 이야기를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해버린 건데요. 이에 대하여 그의 경솔함에 대한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그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첫 경기인 우루과이 전에서 우리나라 경기력은 꽤나 훌륭했고,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딘딘은 SNS를 통해 죄송해요, 역대급 경기,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올리더니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저의 경솔함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오히려 사과마저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뭔가 경기에 졌으면 국대를 더 조롱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벤투 감독은 16강까지 진출시키는 쾌거를 보여주며 더욱더 딘딘의 이야기가 얼마나 방구석 전문가의 이야기였는지를 증명시켜줍니다. 다음은 배성재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였을 텐데요.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보다 훨씬 앞서서 들어오며 큰 논란이 됩니다. 언뜻 보면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MBC와 KBS의 중계진은 담담하게 노선영이 힘을 내야 한다고 중계했었는데, SBS의 배성재와 제갈성렬은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을 도와줬어야 하는데 안 도와줬다는 식으로 중계를 합니다. 최악의 장면, 절대 나와선 안 되는 장면이라며 직간접적으로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비난했었는데요. 게다가 김보름 선수가 웃으며 했던 인터뷰 역시도 노선영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는 노선영을 왕따시킨 국민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중계인 메스 스타트에서도 둘은 팀 추월에 이해할 수 없는 막판 한 바퀴 때문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는 멘트를 치고 인스타에도 최악의 분위기에서도 중계는 계속된다며 논란의 땔감을 계속하여 넣습니다. 김보름은 메스 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큰절을 하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문체부에서 특정 감사까지 가게 되었고 3개월 만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선수들의 고의는 없었으며 왕따도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4년이 지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둘은 김보름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며 평창에서 편파 중계는 없었고 그럴 의도를 가질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갈성렬은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최악의 장면, 절대 나와선 안 되는 장면이라 말했다고 하니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하고, 제갈성렬이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게끔 선수 지도자들은 생각해야 라고 말했다고 하니
KBS와 MBC 해설도 똑같이 말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장수지 선수는 한창 논란이 있을 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애꿎은 선수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한마디 올렸다가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사과문을 올렸었지만 이제서야 재평가를 받고 있고, 그녀의 소속팀인 상주시청은 그녀를 퇴출하라는 글로 도배되어 정말로 사이클로 종목을 전향하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